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 부산. 자연과 문명이 만나는 공간엔 어떤 모습이 존재할까요? 정혜련 작가는 이런 고민으로 오랜 시간 부산을 탐구해 왔습니다. 여기는 자연의 상태를 느낄 수 있는 바다가 있고, 이 바다를 맞이하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그 반대쪽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자연이라는 환경 속에 를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또 옴으로 해서 또 이 환경들은 또 다르게 변해가는 거잖아요. 자연과 문명이 대립하는 지점에 대한 작가의 고민은 도시와 마주한 백사장에 표현됩니다. 작가는 백사장 속 발광하는 조명을 통해 도시 공간에 얽힌 수많은 이미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도시에 숨겨진 이야기를 쫓는 작가 정혜련. 집 하나하나가 모여서 어떤 마을을 이루고, 그 마을 속에서 사람들이 거리를 만들고, 그 거리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그들이 만들어내는 형태들, 그런 것들에서 작품으로서 많은 영감을 얻기 때문에 도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정혜련 작가의 눈으로 본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부산 최대 번화가인 서면. 이곳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간으로 정혜련 작가가 등장합니다. 서면은 작가에게도 무척 익숙한 공간입니다. 과거 태아 쇼핑도 있었고, 뭐 어떤 문화의 중심지라는 키워드가 있었던 거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나이트클럽과 같은 유명한 곳이 존재했던 것이 서면이기도 했기 때문에 서면은 저희한테 계속 큰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작가는 이 서면을 새롭게 그려내보기로 합니다. 첫 시작은 수없이 얽혀있는 서면의 길을 관찰하는 겁니다. 여기 서면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쪽 방향으로 있는 지금 동네, 시청이 있고 동네 쪽으로 가는 길과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전포동 쪽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 길, 그리고 이 길 끝까지 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의 흔적이나 우리가 살았던 어떤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첩첩이 쌓여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시선 찾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선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어디로든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이런 길의 형태가 도시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합니다. 출구를 알 수 없는 복잡한 길은 수많은 에너지가 머무는 공간이 되는데요. 발광하는 조명은 도시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작가가 앞서 관찰한 길 속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마치 여기는 제가 높은 지대에서 바라본 서면의 교차로와 닮은 작은 교차로가 여기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기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가 이 공간을 만들기도 했고, 이 공간은 또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스스로가, 그리고 다시 또 사람들은 그 공간에서 에너지를 받고 서로 각자의 기운들이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건물 밖을 감싸는 플라스틱 조명 파이프는 도시의 흐름 속에서 사람과 건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작가는 이런 배치를 장소에 맞게 매번 다르게 구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가가 포착한 각 도시의 이야기들이 새롭게 결합되고 또 다른 생명력을 얻습니다. 작가의 시선이 도시 전체를 관통하는 강으로 향합니다. 동천은 서면에서 유일하게 흐르는 강물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작가에게는 도시를 탐구하는 데 빠질 수 없는 공간입니다. 사실 어딜 가나 그 물이 도시를 발견했을 때 물이 흘러가는 장소들을 찾아가요. 제가 도시를 관망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서면이란 지역을 리서치하면서 동천이라는 곳은 삶이 유지가 되기도 하고 뭔가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어떤 시작점들을 갖는 마치 생명이 강 따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흘러가고 있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작가는 강의 형태를 본딴 인공 구조물을 터널 속에 설치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강. 이것이 도시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줄기는 아닐까요? 작가의 자유로운 작업 세계를 담은 공간. 쉽게 볼 수 없는 거대한 나무 토막들이 작가의 손에서 해체되고 또 의외의 형태로 결합됩니다. 작가가 얻은 영감이 실체를 갖추는 과정입니다.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에 대한 이제 단서들을 찾죠. 뭐 역사도 좋고 아니면 공간의 형태도 좋고 아니면 뭐 위치도 좋고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로 다루게 되죠. 이렇게 뭐 모듈화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 물질 자체를 그대로 쓴다든지 어떤 다양한 너무나도 많은 물질들은 다 각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형태들로 재작업화하는 그런 단계를 거칩니다. 작가의 작품엔 나무 재료가 자주 등장합니다. 나무가 주는 생명력과 부드럽게 휘어진 형태는 작가가 본 도시의 특징들을 유연하게 연결짓고 있는데요. 메비우스의 띠처럼 얽혀있는 형태에서 무한대로 확장해 나가는 도시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작가의 작업은 좀처럼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작품이 완성되어 갈수록 실제하는 공간의 형태는 더 모호해지는데요. 그 간극은 사실 작가가 의도한 것입니다. 그 공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생각을 해요. 많은 생각들을 하고 머릿속에 많은 생각들이 이제 지나가죠. 지나가고 또 잡기도 하고 또 흘러보내기도 하고 끊임없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공간에 대한 어떤 형태나 이미지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것들은 사라지고 이제 추상적인 형태만 남게 되는 거죠. 유년 시절의 판타지가 담긴 놀이공원. 작가는 그 공간을 뼈대만 남긴 형태로 표현하며 실은 놀이공원이 허구의 세계에 불과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공간에 대한 작가의 통찰은 색다른 재료 구성으로 이어집니다. 평범해 보이는 플라스틱이 작가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합니다. 저는 이렇게 물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그 또 빛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사용을 해서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 각각의 에너지가 작품 속에서 이렇게 구현될 수 있도록 공간에 가서 이 공간의 어떤 생명력을 그 연출을 하는데 이 물성이 강한 재료는 그 생명력을 구현하는 데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조명 장치로만 구현된 환상적인 공간. 우리가 사는 도시 역시 이런 빛과 움직임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작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요소를 통해 진짜 도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작업은 제가 초창기에 가죽으로 작업했던 것 중에서 이제 건축물들을 만들었던 건축물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 있던 경찰서의 모습이에요. 너무 견고하고 땅속 깊이 박힐 것 같은 그런 권위가 이렇게 이동 가능한 어떤 그런 대상으로 바뀌는 그런 작업이었고. 작가의 공간에 대한 관심은 실제의 형태에 자신의 시각을 담는 것부터였습니다. 정형화된 공간에서 출발한 작가의 작품. 이제 작가는 이미지를 삭제하며 오히려 더 많은 이미지를 담아내려는 시도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는 바로 이런 추상의 집합체가 아닐까요? 대형 백화점이 들어선 서면 한복판. 오랜 약속 장소로 불릴 만큼 번잡한 이곳에서 작가가 숨겨진 서면의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역사적으로 한 70년대에 세워지게 했는데 6.25 때 참전했던 그 스웨덴 분들에 대한 기념비. 한국 전쟁 당시 이 자리에 세워진 스웨덴 야전병원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 역사를 보여주는 공간은 오직 이곳뿐인데요. 작가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비석의 형태에 주목합니다. 이렇게 뭔가가 존재하고 그 존재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것들 그리고 그 위에 뭔가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연결된 어떤 형태 그리고 그 연결된 형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형태들을 유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도시를 이루는 수많은 단서들은 작가의 작품에서 작은 돌멩이가 쌓인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런 형태는 다른 단위 요소와 결합하며 다양한 관계를 맺는 도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작가가 도시의 또 다른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작은 집들이 조그맣게 있는데 예전엔 여기는 뭐 금속 종류를 파는 곳, 여기는 아니면 그라인더에 들어가는 막 여러 가지 날들을 이렇게 파는 곳, 그 작업 공구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작가는 여기서 어떤 실마리를 찾고 있는 걸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예전에 여기가 공구 상가의 자리였음을 알려주는 이렇게 지표가 나와 있네요. 서면이 이렇게
어떤 이미지들이나 어떤 단서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지금의 서면이 이루어진 것처럼 제 작품 또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수집한 단서들과 저라는 어떤 시간성을 넣어서 하나씩 시간과 형태들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시간이 공존하는 작품. 도시는 이런 단서들을 통해 성장해 온 것은 아닐까요? 정혜련 작가의 서면 탐험. 이번엔 그 시간을 과거로 돌려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김한근 소장은 오랜 시간 서면의 옛 지도를 연구해 왔는데요. 이 지도가 1934년에 발행된 지도예요. 네네. 여기 보면은 네. 하천이 이렇게 보이고 네. 그다음에 보통학교가 보여요. 이 보통학교가 있고 공장 예정지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 보통학교가 여기서 봤을 때 부산진 초등학교. 초등학교. 그러면은 여기서 이 지도를 가지고 보면은 네. 이 학교 앞을 지나는 길이 과거 옛길이었어요. 현재의 모습을 떠올릴 수 없는 지도의 형태. 지도 한 장은 순식간에 두 사람을 과거로 이끕니다. 지금 이 길이 네. 메인 도로였다는 메인 거죠? 도로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많은 그런 도로. 우마차도 다니고 뭐 했던 그런 도로고. 근데 지금 봐서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상상이 안 네. 가고 자동차가 다니던 도로였어. 야. 옛 지도와 함께 걸어보는 지금의 서면. 그 길목에서 놀라운 변화를 발견합니다. 보면은 이 주변은 전부 논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논이었어. 지금 여기가 전부 다 논들이. 논이었네요. 논이었거나 아니면 미나리강, 미나리강이나 그런 것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1세대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논밭이었던 자리들이 이렇게 엄청난 고층 빌딩으로 변한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지도는 시간의 변화를 기록하며 도시의 역사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지도의 형태를 과감하게 일그러뜨려서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헝클어진 지도는 도시 모든 역사를 담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입니다. 지도의 형태를 보면은 이 거대한 도시가 혹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지도의 형태를 만든 하나의 또 다른 작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근의 또 다른 장소. 지금은 카페 거리로 더 많이 알려진 이 일대가 옛 지도 속에는 한국 전쟁의 아픔이 남은 곳으로 그려집니다. 이 일대가 다 포로병이었어요. 와. 이 일대가. 진짜 많이. 엄청나게 넓은 도시예요. 포로의 숫자가 얼마나 됐길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약 20만 명이 넘었다라고 20만 나와요.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가지고 알갱이들이 쌓이면서 이 땅을 만들어 가잖아요. 길을 만들어 가고 이 구역처럼 작게 나누는 어떤 이 형태들이 그 알갱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알갱이들이 모여서 이 길들을 만들고 또 이 길들이 어떤 형태를 이루는데 마치 또 그 알갱이가 바람에 날려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 역사의 흔적들이 사라져가는 그런 순간들이 지도에 좀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같은 방식으로 탄광촌의 지도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탄광촌에서 나온 광물로 채워진 지도. 지역의 역사를 상징하는 수많은 알갱이 속에는 인간과 도시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정혜련 작가의 도시 탐험. 그 긴 여정을 담은 전시회가 서면에서 열렸습니다. 이 작품은 서면이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한 그 트레저럴 아일랜드 보물섬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전시 제목인 보물섬을 의도적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모습처럼 정혜련 작가의 작품 역시 도시를 새롭게 보게 만드는데요. LED 라이트로 나타내는 작품들은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서면이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그 부산의 중심지로서의 유동성, 흐름들, 전체적인 역동적인 움직임을 그 부산에 흐르고 있는 강이라는 형태를 모티브로 해서 이 공간 속에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나 뭐 대학을 갔을 때나 젊었을 때 그 서면이라는 공간을 지나다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전단지들이 뿌려지고 흩날려지고 기억 속의 이미지는 되게 강했거든요. 그 이미지 중에 하나를 이렇게 쌓아 올리면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시간성과 또 이 공간의 역사성 이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무수히 쌓여있는 전단지는 도시를 이루는 수많은 기억을 발굴하는 장치. 작가는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은 다양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 형태들은 서로 면과 면이 맞닿아서 이렇게 이런 다층의 관계를 이루기도 하고요. 작가가 탐구한 도시는 촘촘한 관계들의 연속입니다. 그 관계들을 모두 찾아내는 순간 우리는 보물섬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혜련 작가의 도시 탐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공간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서로 전시의 형태와 관람객들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는 게 무척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공간 이상의 것들이 무한하게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공간들을 어떤 방식으로 관람객들한테 보여줄지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전시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